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 그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 잇따른 성범죄,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안희정 충남지사 여성 비서의 성폭행,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오거돈 부산시장.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또 법물이 터집니다. 최강욱 의원이 또 아주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자유행위를 상징하는 말로 또 성희롱을 하더니 또 두 가지인가가 더 있다고 그러죠. 여성의 몸매를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김원희라고 전남 목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보좌관이 목포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해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완주, 지금 제일 큰 거죠. 성비위 때문에 제명이 됐습니다. 술 마시고 여성 보좌관을 어쩌지 하려다가 완력도 일부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더더군다나 이 박완주 의원 지금 이제 무소속이 됐죠. 제명을 당했으니까 그 자기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 여성이 사직서를 낸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자 그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리 서명해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들의 이 성범죄의 릴레이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연전에 이화여대 여성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희경 씨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오빠는 필요 없다. 오빠는 필요 없다. 운동권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놓고 이제 그 분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당했다. 내가 운동권이었던 여성인데 나는 이렇게 당했다. 그 여성들의 증언이 이런 겁니다. 항상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웃으면서. 사건이 웃으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강간하고 내가 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는, 사람이 통이 커야지.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큰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면은 아직 철저한 운동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무성화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이 없는 남성, 여성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필요하면 서로 같이 자야 되는 것 아니냐? 혼숙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섹슬리스, 무성화. 남자, 여자 따지지 말자. 또 90학번 운동권이었던 여성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배들이 운동권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 여성한테 네가 가해자를 만나서 둘이 조용히 좀 해결해봐라. 그렇게 종용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은 학생운동을 한 지 5년, 6년이 됐더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은 다 운동권을 떠나버리거나 아직도 운동권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은 진짜 상처투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운동권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은폐와 침묵의 카르텔, 은폐와 묵인의 카르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에서는 내부의 성폭력을 묵인, 은폐, 묵인과 은폐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재생산. 은폐, 묵인, 재생산의 독특한 논리와 체계가 작동해 왔다.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운동회에서 추방하는 고유의 메커니즘이 존재해왔다. 피해당한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면 추방시켜버리고 가해 남성을 옹호하고 은폐, 침묵, 재생산. 이제 여기는 세 가지 이자들의 대표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의를 위해서 네가 참아야 된다라는 대의론. 두 번째는 위기에 처한 조직을 보유하기 위해 덮어야 한다라는 조직 보유이론. 세 번째는 반대 세력이나 프락치 음해라고 그렇게 내몰아버리는 음모론. 대의론, 조직 보유론, 음모론. 먼저 대의론을 볼까요? 대의, 큰 뜻, 클 때자, 뜻 의자, 큰 뜻을 위해서 피해를 네가 참아라. 예를 들면 민노총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김종웅 변호사, 오창익 인권 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임태훈 여성의 전화 전 정책위원,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를 대리해서 쓴 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아무개 씨가 피해자 여성의 자택에 침입해서 성추행과 강간 미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싸우려는 조직의 상처 라면서 피해자와 그 피해자 편에 섰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에 의해서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반복이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여기서 왜 조중동을 내나옵니까? 좌파 운동권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뭐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좌파 쪽 언론에 비해서 더 그걸 기사를 크게 쓴다. 그런 얘기를 지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죠. (2002년) 20년 전입니다만 대선 기간 중에 발생한 개혁당 수련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당시 유시민 집행위원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 엄청난 파도가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모래톱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것이다. 이게 조개론입니다. 유시민의 그 유명한 조개론.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권 교체를 한다든지 사회의 변혁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엄청난 대의 명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지금 어떤 여성 운동원 하나가 지금 뭐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건 조개를 줍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른바 조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보유론은 우리의 치부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위기에 빠진 조직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성폭력 사건이 조직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조직 보유론입니다. 피해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면 배부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 그만해라. 조개론하고 비슷한 거죠.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한가롭게 조기 타령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면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보지를 않고 오로지 조직의 명예 실추일 뿐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진보를 지향하는 운동권의 도덕성이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함구령이 내려지고 주변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둘이 조용히 좀 해결해 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네가 떠안고 넘어가 봐라. 야, 덮고 넘어가자. 야, 그 남자가 원래 그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그러니까 이 설득 작업의 주요 내용은 피해 여성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그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외부 단체. 그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지 말고 오로지 네가 속해 있는 운동권 조직의 논리를 따라가라. 이렇게 압박한다는 거죠. 성폭력 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지낸 김지혜 씨가 그 당시에 지금 몇 년 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 조직 내부의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이중의 부담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성폭행 피해의 후유증은 물론 문제의 공개로 조직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경우 주변에서 폭로자, 배신자라고 매도당하고 비난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음모론입니다. 야, 이런 일이 자꾸 불거지는 거 왜 그렇게 써? 뭐 좌파 운동권이 야, 우리가 도덕성 우월하고 우리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완전 무결체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저놈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이런 음모론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논리. 자기네들은 정치적 희생양이다. 그렇게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운동권의 왜 대의명분이라는 거 있죠.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사파 같으면 이제 그런 대의명분 앞에 거기에 여성 조직원의 성폭행증이야. 이게 무슨 대수냐. 두 번째가 조직 보유론. 조직이 먼저다. 여성 운동권, 그의 인권이 아니라 조직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된다.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 줍지 마라. 그 다음에 음모론. 그래서 좌파 진영, 특히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끊이지 않고 성범죄가 이 세상에 폭로되고 알려지고 실형을 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길로 지금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